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9월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당장 만나의 진행자 신홍윤입니다. 네, 홍윤 씨가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그런 시기에 맞는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기라면 가을. 네. 가을이 오면 이 정도? 뭐한 거예요? 노래 부른 거예요? 이런 좀 약간 센치해지는 가을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좀 노래로서 인사를 한번 드려봤고요. 맞습니다. 네, 제 정체성을 드러내봤습니다. 가수 이현학인데요. 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 당장 만나가 처음 맞이하는 가을이에요, 현학 씨. 그러네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희 축하해 주세요. 저희가 드디어 10번째 방송입니다. 네. 10번째 프로그램을 오늘 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하게 됐는데 오늘 게스트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요. 저희가 소개하면 이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옆에서 이게 요정처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오늘 날이잖아요, 현학 씨. 네. 정말 저는 대본에 만감이 교차하네요라고 써 있는데 네, 이거 작가가 써준 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돼 지금. 글쎄요, 그냥 진짜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저도 좋은 가운데 현학 씨 저희가 가을 되면은 옛날 생각 좀 많이 나지 않아요? 옛 추억이나 네, 뭐 가을 있었던 가을 탄다고 하죠. 맞아. 네.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린 시절 좀 떠올려 보면 또 우리가 또 장애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우리 미디어에서 장애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맞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흔히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미디어에 나오면은 항상 마음에 안 들었던 생각, TV를 꺼버리고 싶었던 그런 기억 많고, 너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어떤 특정 인물 한 분이 계시는데 현아가 너도 커서 그분처럼 될 수 있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데. 그분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공부하면 넌 강용호 박사님처럼 될 수 있어, 노래하면 넌 스티비 원더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 히로타다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 옛 스타일, 지난 스타일. 그분들은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우리의 살고 삶을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 딴 얘기가 너무 심했어요. 자, 맞습니다. 지금 대본 읽을게요 그냥.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라고 제가 썼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장 만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장애가 특별한 게 아니고 장애가 일상화되는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실 게스트가 저희 벌써 근데 리액션 요정으로 옆에서 해주셨어요. 이미 존재감을 드러내고 너무 이게 숨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갈증을 위해 굉장히 핫한 운동을 최근에 벌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존재감 충만하신 이분을 잠시 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만나 10번째, 대망의 10번째 손님,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10번째 게스트 만에 처음으로 제가 추천해서 모신 게스트십니다. 제가 꼭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 이사장님 꼭 우리 프로그램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어렵게 좀 모셔봤는데, 이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 눈높이의 눈 2개를 더 가지고 있는 14살짜리 지민이의 엄마이자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홍보이사를 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 무의에서 장애인식 개선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홍윤희입니다. 네, 되게 좀 디테일한 설명. 저는 약간 그 처음에 얘기해주신 눈높이 그 소개가 약간 울림이 있네요. 맞아. 정말 역시 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셔서. 그리고 우리 홍 이사장님께서 방송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역량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지금. 오늘 방송 굉장히 풍성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제가 이사장님 뵈니까 또 첫 번째로 궁금해지는, 그 소개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협동조합 무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협동조합 무의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제가 2016년에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왜 협동조합 만들었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협동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다른 거는 없어요. 그게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법인이어서 만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세워진 그 법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컨텐츠, 특히 이제 비디오 컨텐츠들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서울 지하철
환승지도, 예, 교통약자 위한 환승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장님. 따님 지민님의 장애를 계기로 네. 무의 협동조합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민님이 장애를 갖게 됐던 순간들, 저희도 장애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이런 거 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시 좀 어떤 상황이고 심경이셨는지 좀. 저희 아이는 이제 태어날 때 척추에 이제 암이 발견됐거든요. 소아암이고 그 소아암 이름이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좀 드문 그 소아암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큰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이거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척추를 열어서 이 조직을 떼는 수술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애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해서 그 왜 이제 보통 외과 의사들은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지수를 갖다가 한 20가지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부모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그냥 데려가서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제왕절개로 나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 있었고 저희 애 아빠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 아빠가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러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수술을 안 시키면은 나중에 어떻게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겠냐. 애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이를 수술시키는 건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다 부모로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때 약간 멘붕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전 딱 5분 안 와봤는데 애가 없어지고 저는 어디 아프다고 가더니만 갑자기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애 아빠가 제가 그 멘붕 상태에 있는데 차분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봐 애가 만약에 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해졌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만약에 애가 수술이 뭐 잘 되지 않아서 잘 안 돼서 뭐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더라도 그건 이 아이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만약에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20년, 30년 후에는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 전 그것도 안 되면 이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척추를 열지는 않고 척추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암세포를 떼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척추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14번을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안에서 척추 그 암세포가 이제 그 척추를 갖다가 이제 누르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된 거죠. 하반신 마비 장애가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병원 의사님께서 뭐 애한테 뭐 벌써부터 뭐 휠체어를 태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등등등등. 네.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깥에 사실은 우리 애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장애가 있구나. 세상에 장애물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죠. 그때 한 10년 이상 전 그쯤부터 이렇게 저 사연이 이렇게까지 그런지 지금. 그러면 그 처음 수술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얘기하셨던 만약에 장애를 갖게 되면은 20년은 30년 후의 세상을 이야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세상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그때 하셨었나요? 그때는 사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이가 4살, 5살 때는 그냥 어떻게든 막 키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약간 세상의 장애물을 느꼈던 게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저희 애를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유치원 한 8군데에서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애가 기어다니면은 발에 채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못 진다. 그 장애아 3명이 있어야 그 특수교사 1명이 붙으니까 2명을 더 모집해 와라 뭐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에서 받아줬어요.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부모들이 설립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딱 갔더니만 이제 부모들이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집에 있는 엄마들이 저희 아이를 매일 업고
그 외출을 나가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렇게 산길이어가지고 이 유모차를 끌기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같이 키우는 커뮤니티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딱 느꼈던 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네, 필요하다. 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거저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우리 홍윤희 이사장님 모시고 싶었는지 5분 만에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게 학부형이 되실 때 지금 살짝 어떻게 유치원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들이 그때 좀 어떤 각오로 좀 어떤 준비를 좀 장애인들한테 학교 새로 가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는 게 거절당하는 거 뭐 정말 학교 들어갈 때도 어린이집 들어갈 때 못지않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셨겠어요. 네, 이제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 아이도 통합교육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4살 때 어린이집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상일동 쪽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혁신학교가 있어요. 서울형 혁신학교로 개교한 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인데 혁신학교가 이제 말하자면은 약간 아이들의 이제 개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존중하고 또 아이들이 너무 이제 공부에 찌들지 않고 좀 이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왔어요. 왜냐하면 그 혁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이렇게 뭐 언덕이 많은 동네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동네를 오다 보니까 이쪽에 온 거죠. 왔는데 학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첫 번째 저희 그 상일동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무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기다려주세요. 네. 그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에 이제 부딪혔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소풍, 두 번째가 체육, 요거 시간이었고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풍은 정말 이제 저희 아이가 처음엔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엄마 나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왜?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면은 너무 많은 어른들이 따라다녀야 되고 애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이제 며칠 후에 시청역에 그 무슨 시청 도서관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차로 좀 태워다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우리 애가 아니요, 저희 엄마가 무의 지도 만들었는데 그 지도 보고 저희 지하철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들이랑 다른 곳에서 내려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지고 삥 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걸릴지에 대해서 전혀 감들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좀 그냥 저 편한 방법으로 오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엄청 그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제 관철을 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가게 됐고요. 와우.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소풍이나 특히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걸 간다라고 하면은 좀 어른들이 많이 따라붙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 막상 이제 가도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골에서 무슨 고구마 캐기 체험 같은 걸 한다고 그러더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느낌. 이제 이 부분들이 너무 싫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개별 교육화 그 계획을 이제 매 학기마다 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야외 나가는 활동 뭐가 있나요? 뭐 그 장소에는 어떤 종류의 이 액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이 접근성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다 물어보고 체크하고 저희가 답사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저희 애 아빠가 그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중학교 그 수학여행 답사를 갔어요. 같이. 장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가서 저희가 보지 않으면은 선생님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따라가실 분 해서 저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 아빠가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체육도 이제 사실은 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랑 주로 놀잖아요. 1, 2학년 때는 그냥 뭐
술래잡기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룰을 약간 바꿔가지고는 우리 아이도 낄 수 있게끔 그렇게 놀았는데 이제 3, 4학년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정규 체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쵸. 그 정규 체육 과정의 그런 그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뭐 이렇게 그 교실에 남아가지고 그냥 뭐 책을 읽거나 뭐 자거나 뭐 도서관에 가거나 이런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그거 했습니다. 네, 네 자거나 도서실 가거나. 그리고 네. 이제 활용 점정을 이제 찍었던 그 나쁜 경험은 뭐였냐면은 4학년 때 저희 애가 이제 계주에 나갔어요 체육대회에서. 근데 계주가 이제 옆반 친구들이랑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계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애가 있는 팀이 졌어요. 그런데 옆반 애들이 너 때문에 졌어라고 종이에다가 저희 애 얼굴을 그려가지고는 찢었어.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애가 너 얼굴이 너무 침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막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의 학폭위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학교 폭력감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었지만은 최대한 이제 딱 하고서는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저는 좀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탄 아이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출발선을 다르게 놓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휠체어가 더 느리거든요. 저희 애 휠체어가 당연히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앞으로 이제 그 출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면은 치킨 사준다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수월성. 진짜 잘못됐다. 이거 정말. 네. 뭐 그렇게 많이들 하죠. 1등 하면은 뭐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줄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기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그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에는 이제 전혀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이제 저희 아이에게 저 체육에 대해서 좀 나쁘게 남았던 경험이에요. 아니 이게 학교가 혁신 학교인데 혁신이 덜 됐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좋은 학교입니다. 네. 좋긴 좋은데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우리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살아가면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어렸을 때는 곧잘 놀았는데 뭐 체육 수업이 생기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분리가 시작됐잖아요. 저도 뭐 그렇거니와 듣고 계신 뭐 장애 당사자분들도 살면서 분리를 경험하면서부터 친구들도 같이 놀면은 룰을 바꿔서라도 놀 수 있는데 분리해서 놀면은 내가 편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런 경험을 주면 그러면 이제 어떤 느린 사람들을 자꾸 이제 뒤로 놓게 되고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학여행 답사도 직접 가시고 직접 이렇게 전화도 현장학습하는 곳에 하셔가지고 알아보시고 하는 게 사실 아예 육아에만 뭐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하셔도 힘드실 텐데 일이랑 병행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 중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걸 저희 어머니랑도 되게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걸 많이 들어서 일과 이 아이 키우는 거를 같이 함에 있어서 제가 제 친구들 어머니는 정말 내가 악으로 한다. 내 잘 키우려고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이렇게 아이를 키우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회사가 제가 아이를 2006년에 낳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옥션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2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대박. 왜냐하면은 애가 낳자마자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머 어떡해라고 하면서 암 치료하는데 돈 많이 든대. 나중에 뭐 이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돈을 모아서 주시기도 하셨고.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그 회사 사장님이 오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정말 별별 명목의 휴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쓰고 5년마다 한 번 쓰는 이제 한 달 안식 휴가도 그때 좀 땡겨서 썼고 그렇게 저는 좀 약간 좀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알을 가진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암 치료하는 그러니까 소아암병동에 있는 부모들 중에서 회사를 한쪽이 그만두지 않은 부모들이 없어요. 다 아이를 이제 돌보느라고. 그런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 아빠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했고 그다음에 그때 간병하시는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어른이 이제 어떤 경우는 막 3명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셨고, 그러니까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정서적인 지원도 많이 받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제 그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아까 전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손이 이제 들어가요. 그거를 지금 그 가족의 오롯이 지금 모든 그 부담을 갖다가 이제 지우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아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손을 많이 덜어줘야 된다. 국가가. 네, 그게 맞습니다. 투자다. 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뭐 암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장애아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자체가 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운이 좋아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약간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고 뭐 친정 부모님의 노동력도 조금 저희가 빌렸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운이 좋은 거를 좀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아이만 키우다 보면은 시야가 정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 키우느라고 뭐 바깥에 뭐 그 이제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부모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바깥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그런 걸 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가 시작되는 정서적 어떤 바탕 이런 것들이 말씀을 좀 주신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좀 말씀 들으면서 저는 장애아의 부모 중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 네네, 그렇죠. 네네. 다들 최고십니다. 우리 컸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아직도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우리 회사 다니면서 얘기도 해주는데 회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부모로서 의식을 갖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것도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 옥션 케어 플러스 이 사업도 소개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저의 그 정규 업무는 아니에요. 저는 언론 홍보하고 뭐 뉴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모바일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공모전 같은 걸 한 거예요. 공모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공모전에 장애 용품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냈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장애 용품몰하고 모바일 비즈니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기획서란 걸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서 쓴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PDF화 해가지고는 이제 스마트폰에다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약간 끝발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 만나면 딱 하면서 이거 좀 보시라고 신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뭐 리소스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기는 한데 당장 할 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 우리 부서 일은 아니어서 네. 그리고 아니면 이걸 좀 더 좀 제대로 키워볼 수는 없을까라고 했는데 뭐 그분 딴 부서 가신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머천다이저 MD 분 중에서 의료용품 쪽이라든지 이쪽을 그 다루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김순성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순성님 감사합니다. 김승선님께서 그럼 이거 저희가 자꾸 가볍게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시죠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뭐 디자이너나 이제 개발 리소스를 좀 써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 12월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그 케어 플러스는 장애 용품들 중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만든 장애 용품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사서 이제 어떤 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약간 그 기부 활동도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코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누나가 제 친누나가 상대편 어떻게 보면 라이벌 기업에 지금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옥션을 이거 써야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거 협찬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이거 가족들을 많이 소환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진짜 많이 좀 인사이트를 또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에너지와 그런 아이디어가 확실히 뭐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부터 남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렇게 더 쏟아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협동조합도 아까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에 설립을 하신 건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또 살리셔서 최근에는 또 휠체어 라이언 챌린지라는 맞아요. 이벤트 이제부터 무의의 사업들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한데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오케이, 그 뭐라 캠페인. 네, 챌린지 캠페인. 네. 챌린지 캠페인이고요. 발단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제가 이제 5월에 이제 대구시에 그 대구시 그 장애인 복지과의 최문숙 주무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장애시래. 대구시네요. 장애시 무슨 동인가요? 이거. 어머나. 대구시군요. 네. 대구시 주무관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장애 관련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음식점도 이런데 그 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턱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깔아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인식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이 주무관님이 이제 무의에 그 영상을 이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영상을 찍는데 그 영상에 대한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라이언 같은 그런 인기 캐릭터에 휠체어를 태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죠. 훨씬 자연스럽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애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애랑 4살에서 6살 사이에 같이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엄마들이 저한테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도 그 뭐 고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이가 그거 덕분에 예를 들면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다름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 때 이렇게 그 다양한 장애를 접해보면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 카카오에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서는 아니지만은 그게 사실은 그 캐릭터라는 것들이 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라이언이면은 갈기 없는 숫사자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소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SNS 캠페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안 해줘? 오케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묵히고 있다가 이제 비디오 납품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주무관님께서 그거 언제 하세요?라고 그래서 예 하고서 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참가. 그래서 7월 9일에 이제 그날 이제 막 그 주무관님이 얘기하고 나가지고 올려야지 하고서는 막 올렸는데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라이언의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라이언 여기저기 다 많이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휴지나 뭐 물티슈 이런 데도 인쇄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그 해시태그 휠체어 탄 라이언 챌린지라고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다른 캐릭터가 있어 뭐 스누피를 좋아한다면 휠체어 탄 스누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비를 좋아해 휠체어 탄 바비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같은 것들 올리면서 그렇게 해시태그를 붙이는 캠페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300개를 모아야 되겠다. 8월 20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챌린지를 시작을 했고요. 결과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너무 좋죠. 네. 이게 셀럽들도 막 참여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0일에 이제 마무리를 딱 했는데 330개가 모였어요. 와우.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 탄 라이언 챌린지 이런 종류의 해시태그 캠페인이 되게 많아요. 그 왜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막 너무 많은데 샵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약간 좀 피로하다는 느낌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환당해가지고 하는 게 싫다라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제가 소환한 어떤 분 중에서
중에서도 취지는 참 좋은데 난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 아니 저랑 진짜 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거 하기 시작하면 다 해야 되는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그냥 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좀 넘었고 중간에 사실은 저희는 사진만 찍어서 좀 올려달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는데 그림도 손그림으로 올라온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이제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아이들이 직접 손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게 있는데 너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자기 이제 그 형제 자매 중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언니나 오빠가 그거를 진짜 그려가지고 올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이제 설득을 한 분들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서지현 검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우리나라 그 미투의 그랬죠. 이제 시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크릴 물감인가 이런 걸로 이제 라이언이 휠체어 탄 거를 그려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그게 아마 좋아요가 막 400개인가 뭐 엄청 많이 붙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검색해 봐야겠는데요. 네, 네 검색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게 됐고 카카오에 전달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 탄 라이언이라는 거는 진짜 또 그런 논의를 끝에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셨지만 또 그걸 실천에 옮긴 또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참 좋은 취지의 이런 이벤트들을 하시면서 또 아까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카카오의 지인분께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파워. 네, 그런 주변에 우리 무의를 함께 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 흔히 뭐 저명 인사들이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분들은 처음 이런 제안을 듣거나 이런 취지를 접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도 좀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 소위 말해서 들이대는 건데 저는 이제 들이대서 물론 이제 뭐 그냥 막 들이대지는 않고 들이댈 만한 분들한테만 들이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해주실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뭐 꼭 뭐 다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동감은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사실은 이런 업계에서 한 10몇 년 정도 홍보를 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직접 만나뵌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저랑 연결이 되면서 10몇 년 동안 만나지는 않더라도 제 페이스북에서 항상 보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거 공유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보도자료를 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저희 그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늘상 내던 기자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사회부에 내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냥 기자분들 막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분들 잘 모른다 싶으면은 전혀 다른 부서지만은 어떤 매체에서 나를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해줬던 기자분들께 그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 사회부에다가 토스를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기사화도 됐었습니다. 저 이게 보도자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거 기사를 많이 봤어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댓글 반응들도 많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해 주신 나누는 것처럼 좋은 반응을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막 반응이 또 많았던 게 거꾸로 뭐 구태여 이런 걸 해. 진짜 별걸 다 요즘엔 그렇게 불편러들이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사람 좀 충격받았거든요. 댓글 보고. 그쵸. 아니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네이버 사이트. 네. 다음은 괜찮은데. 거기 괜찮습니까? 네. 저 거기 초록색에서만 봤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휠체어 타고 이런 캠페인이 우리 라이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라이언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바비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바비도 휠체어를 타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인형이 나오고 막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혼자 지금 욕하셨던 분들 누가 구식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 다 타고 이렇게 우리의 다양성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욕하신 분들은 이거 안 보시고 계시고 안돼 저희가 어떻게든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선풀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연대에 나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졸지에 그 네이버에 댓글 다신 분들 혼나셨네요. 저희 지금 여기 막 불꽃 이펙트 이런 거 해주세요. 지금 비장하게.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시고요. 네. 오케이 해줬어요 우리 감독님이.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들어볼게요. 오늘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가요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이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좀 많은 힘을 좀 쏟고 계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영상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우리 무이 어떤 영상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도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이는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채널이 있고요. 제일 그 활동이 활발한 곳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비디오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비디오가 아직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장애계 소식을 많이 다루는 그 페이스북 채널을 와서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의 장애를 무의미하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좀 그 사실은 저희의 영어 슬로건이 Making Disability Sexier라는 말이거든요. 네, 장애를 좀 더 섹시하게 보이게 하자. 즉 섹시하다라는 게 이게 그런 성적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멋지게 막 불쌍하고 동정적이고 뭐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에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비디오에는 이제 좀 당당하고 좀 그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이런 거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툭툭 치면서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예, 유튜브에서 무의 서울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영상 재밌어요. 많이 봐주세요. 이게 막 섹시하다 이런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막 거부감 많이 드는데 외국에서는 생각 섹시하다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거부감 없이 장애하고 또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섹시한. 장애도 쿨하고 섹시한 이미지가 우리 현학 씨 얼마나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현학 씨가 얼마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4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부로 한 번 더 모셔야 돼 이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전에 게스트분들도 많은 얘기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저희 가족도 많이 생각나면서 맞아. 확실히 아까 초반에 눈높이 얘기를 하실 때 저희 가족들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눈에 띈다. 제가 저랑 친구가 되면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이 안 보였었는데 너랑 친구가 되니까 시각장애인이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의의 활동들이 이런 시각을 늘리는 우리가 같은 시각에서 시선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진심 어린 말씀을 드려보고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고 저희 1부 맞춰야 돼요 지금? 아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계속 제가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맡기면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요 정도로 무의의 사업들 왜냐면은 저희가 2부에서 무의와 대중교통 연결지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에서 진짜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인데 대중에 포함 안 될 때가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약간 대중 아닌 사람으로서 타고 있는데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썰 있잖아요. 각자들 갖고 있는 썰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은 조금 더 2부에서 조금 얘기를 더 해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부 요 정도로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